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쭉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처음에 이제 중점적으로 무슨 건강과 그래서 에너지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에너지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단식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건강이 어떤 요소가 중요하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보면은, 장 건강과 건강.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는데 소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식을 하고, 그 다음에 소식을 한 가운데에 먹은 음식물을 얼마나 소화 흡수를 잘 시킬 수 있느냐는 것도 굉장히 건강이 중요하죠. 그래서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14번째 건강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왼쪽 이마에 있는 켈로이드 요것이 그렇게 잘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표로 했던 것은 뭐냐면 근육풀기 건강법으로 지금 13번째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14번째 이 켈로이드도 근육풀기를 하면은 자동으로 없어질 거라는 그 기대치를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생긴 걸 확인하고 나서 11월, 12월 약 2달간 뭐냐면 근육풀기를 파스를 붙이고 패치를 붙이고 그 상태에서도 근육풀기를 해서 이 켈로이드가 없어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했는데 제가 12월 15일 날 10월 달, 11월, 12월 달 계속 이 추이를 켈로이드의 그 상태를 살펴봤는데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커지고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켈로이드를 없애는 방법을 수정을 하자. 뭐냐면은 피부 세포도 나름대로의 우리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근육 풀기만을 강조하면 그걸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 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도전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 과유불급이라는 옛 성현 말씀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근육 풀기를 과도하게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내 몸에 있는 피부가 스스로 건강을 추구하는 그거를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근육 풀기도 좋지만 내 몸에 있는 피부가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노력, 정화 능력, 재생 능력 이런 것을 자연 치유력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12월 15일부로 모든 근육 풀기를 중단하고 여기에 연고만을 바르면서 그냥 피부 세포가 켈로이드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관찰을 해봤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일주일 동안 이 상황을 지켜봤는데 놀랍게도 결과가 제가 근육 풀기를 열심히 해가 막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켈로이드가 점점 더 커지는 악화되는 상황이었지만 12월 15일부로 근육 풀기를 완전히 중단하고 연고만 바르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 피부가 오히려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켈로이드가 줄어들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봐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 얼마나 좋아졌느냐? 그건 이제 추이를 보면은 제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계속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저번 주하고 이번 주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켈로이드가 줄어들고 붓기도 내려갔고 여기에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피부가 자체적으로 자연 치유력이 놀라운 거다. 이거를 무시하고 내가 무리하게 근육 풀기를
강행했던 것은 과유불급이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반성했던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상당히 좋아졌고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추이로 간다면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켈로이드가 완전히 지금 거의 없어졌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은 없어질 것 같아요. 없어질 것 같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그 6월 달 2022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이 동영상에서 보여드리면서 켈로이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궁금했고 14번째 건강실험인데 굉장히 궁금했고 제 열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관찰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켈로이드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제 켈로이드는 지금 지속적으로 건강실험을 14번째 마지막 건강실험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하고 수면과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이 건강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옛날부터 제가 익히 들어왔던 건 쾌식, 쾌면, 쾌변, 삼쾌면은 건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쾌식 잘 먹고, 쾌면 잘 자고, 쾌변 잘 싸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은 건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옛날부터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인데.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식사, 소식을 하는 거, 쾌식, 그거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는 건 쾌면, 수면과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쾌변은 이제 뭐냐면 장 건강이 좋아야 되죠. 장 건강. 장 건강과 건강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건강하면은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살펴보면은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건강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수면과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냐 히로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7가지 건강법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7가지 건강법이 뭐냐면은 첫 번째 올바른 식사, 두 번째 좋은 물, 세 번째 올바른 배설, 네 번째 올바른 호흡, 다섯 번째 적당한 운동, 여섯 번째 충분한 휴식과 수면, 일곱 번째 웃음과 행복감이라는 7가지 건강법이 있는데 이 시냐 히로미 시냐 건강법에서도 보면은 6번째에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있는데 수면은 굉장히 건강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면에 대해서 그전에는 수면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냐면 정성적으로 이 수면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한 것은 1970년쯤에 들어서 여기 제가 이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윌리엄 시멘트라는 교수, 하버드 의대 교수께서 뭐냐면은 수면 연구소를 하버드 내에 만들고 나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십니다. 수면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많은 이 수면에 대해서 발표를 해요. 그리고 수면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는 수면, 잠을 잘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면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면에 그러니까 뭐냐면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수면이라는 것은 저축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날 하루하루 충분한 7시간 정도 수면을 취해줘야 뭐냐면은 수면 부채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켈로이드도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수면에 대해서도 제가 작성해 놓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먼저 켈로이드를 실험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6월달 2022년 6월달에 찍은 동영상 사진인데 보면 이때 6월달에는 여기에 보면 왼쪽 이마에 켈로이드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6월달에는 보이지 않는데 7월달에도 이 보면은 잘 보시면 알지만 7월달에도 이 지금 미간 주름을 이 미간 주름을 제거하는 건강 실험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 7월달까지도 켈로이드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자꾸 7월, 6월, 7월, 8월 넘어가니까 여기 이제 뾰루지가 생겼는데 약간 여기 이제 켈로이드가 생긴 것 같아요. 여기가 켈로이드가 이렇게 보여요. 이거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8월 달에 생겨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9월 달에 오면은 좀 더 커집니다. 이것이 저는 몰랐었어요. 이거를 켈로이드가 뭔지도 몰랐고, 그런데 양미간 사이 주름을 제거하는 건강 실험 하는 와중에 여기 켈로이드가 이렇게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9월 달에 조금 보이는 것 같고 10월 달에 되면은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제 명확하게 켈로이드가 떡하니 이렇게 보이죠. 켈로이드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켈로이드가 생겨가지고 10월 달부터 이 이제 동영상을 본 사진을 본 이후로 이 켈로이드를 제거하는 건강 실험을 근육 풀기를 통해서 극복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11월 달에 되니까 11월 달에 이 사진을 보면은 이게 좀 더 커지고 이렇게 부어 있어요. 부어 있고 이렇습니다. 11월 달에 그렇고 이거를 이제 파스도 붙이고 파스도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패치도 붙여가면서 붙인 상태에서 염증이 덧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열심히 했는데 이게 켈로이드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많이 커졌죠. 많이 커져 버렸어요. 이제는 이거를 어찌 해야 되나 하는 정도로 이게 굉장히 커졌어요. 뭐냐면은 10월 달보다도 11월 달, 12월 달 여기 이게 근육 풀기를 하면서 점점 더 커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추이를 살펴보다가 근육 풀기를 무리하게 진행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켈로이드가 점점 더 커지고 건강 문제만 더 심각해지는. 그래서 근육 풀기를 중단하고 8번째 이제 오늘 일주일 근육 풀기를 중단한 상태에서 한번 제가 이제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보면은 그래도 이게 켈로이드가 물론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그래도 저번 주보다는 양호해졌습니다. 부은 것도 좀 줄어들었고 양호해졌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붓기가 이게 가라앉고 그러면서 요게 이제 없어지는 그거를 일주일 지났는데 상당히 좋아졌고 저는 지금 목표로 하는 게 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없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결과고 다음 주도 계속 더 살펴볼 겁니다. 이상으로 켈로이드의 진행 사항을 말씀드렸고, 자, 오늘은 수면과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면과 건강. 수면이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수면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수면의 약속이라는 책을 이제 윌리엄 C. 디멘티라는 이 교수, 하버드 의대 교수님이신데 쓰셨고,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셨고, 그래서 이분이 쓴 내용은 수면은 외부 세계, 세운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수면이라는 것은 알파파가 있고 베타파, 감마파, 세타파, 델타파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하버드 의대에 뭐냐면은 수면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시멘트 교수께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래서 그 연구를 하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4단계에 가면 깊은 수면 상태에 빠지는데 서면 수면이 이제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서면 수면. 그리고 약 45분 정도 머무르는데 이것이 45분 정도 머무르는 이 시간에 뭐냐면은 우리가 피로를 많이 풀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으로 이것이 이제 한 과정이 끝나는데 이 수면 1단계가 끝나는데 약 9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90분 정도가 약 4 내지 5회 정도고 많을 때는 6회 정도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5회 정도 가면은 90분이면 4, 5, 9, 45, 약 5시간 깊게 잠을 잘 들었을 때 한 5시간이면은 충분하게 수면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6번째 하면은 6, 5, 30, 9, 6, 9, 54, 약 540분이니까 60분씩 하면은 10시간 가까이 되죠. 이거는 좀 지나친 감이 없는데 뭐 이게 사람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내지 5번 단계를 거치는 분이 이제 한 7시간 정도 자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윌리엄 C. 디멘트 교수, 하버드 의대 교수께서 1970년에 스탠포드 대학의 수면장애 클리닉을 개설했군요. 예. 스탠포드 대학에 계신, 스탠포드 대학에서 계셨군요. 하버드 의대를 취소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수면장애 클리닉을 개설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처음 있는 수면 연구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역사를 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970년대부터 그래서 이제 수면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를 하는 연구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한 사람이 이제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이제 1953년에 렘 수면을 발견하신 분이 이제 클라이먼트라는 분이 이제 발견하셨는데, 그건 뒤에서 나오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 수면에 대해서 수면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는 단계에 접어든 거죠. 그래서 수면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1950년대 53년에 이제 렘 수면과 꿈과의 관계를 클라이먼트 교수께서 클라이먼트라는 교수께서 렘 수면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중에 렘 수면이 있는데 렘 수면 상태에서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953년에 발표했고 1970년에 시멘트 교수께서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수면 연구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60분 간격으로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교대로 나타나는데 어른들은 렘 수면 1시간 30분이니까 약 90분 정도 되는 거예요. 90분, 한 단계가 약 90분 정도의 시간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깜빡 잠이 들면 약 2시간, 1시간 반이 훌쩍 지나버리는 거예요. 한 단계가 지나버리니까.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른들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러한 수면이 굉장히 이제 뭐냐면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 3대 요새는 영양, 체력, 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은 이 교수께서는 이제 시멘트 교수는 영양과 체력과 수면이 건강에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뭐 이게 말씀하시는 분마다 이제 건강 요소를 다르게 이제 설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수면은 굉장히 중요한 건강 요소라는 겁니다. 수면. 그렇죠. 수면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니시노 세이지라는 분은 이제 뭐냐면은 수면 연구소에 오랫동안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1953년 시카고 대학의 클라이먼트 교수가 렘 수면을 발견하셨고 1970년 스탠포드의 뭐냐면은 윌리엄 C. 디멘트 교수가 이 연구소를 개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C. 디멘트 교수가 처음으로 수면을 잘 못 취하면은 수면 부채다. 이것도 우리가 빚을 진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수면 부채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1단계 황금 수면 상태로 우리는 황금 90분이라고 합니다. 요 단계를 잘 자면은 수면을 잘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잠이 없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분으로 나폴레옹과 에디슨이 있는데 이분은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 밖에 자지 않았다고 그래요. 반면에 아인슈타인은 하루에 10시간을 수면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떤 사람은 3-4시간만 자도 충분히 잤다고 하는 반면에 아인슈타인은 9시간을 자고 나도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아인슈타인의 경우는 10시간 이상을 자야 제대로 잠을 잠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뭐냐면 일종의 개인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면 시간이 얼마다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4시간만 자도 충분하고 어떤 사람은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개인이 자기의 수면 시간을 충분하게 잠을 잔 시간을 측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눈여겨서 측정해 봐야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그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신경세포 표면에 물을 흡수해가지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아주 중요한 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뇌의 독성 물질 베타 아밀로이드를 씻어낸다,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잠을 잘 자고 나면은 뇌가 맑아지는 개운한 상태로 되는 거죠.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는 잠을 잘 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잠을 잘 못 자면은 수면 부채가 생기는 겁니다. 수면 부채가 생기는 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부채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999년도에 디멘트 교수는 이제 뭐냐면은 수면 부채가 쌓이는 것은 건강에 굉장히 해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수면 부채가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잠을 매일매일 잘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수면을 잘 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노력을 하는데, 여기 이제 일본의 이분은 이제 소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셨는데, 자기가 생체 시계 발견 7가지 있을 거예요. 일정한 시간 내에 잠을 잔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햇살을 받아 아침 식사를 한다. 낮에는 충분히 활동한다. 체온 변화를 의식한다. 밤에는 가급적 강한 빛을 쓰지 않는다.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수면 장애가 생기면은 의식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사고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런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사고 난 예가. 왜냐하면 굉장히 막대한 경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뭐냐면은 이 수면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이 어떤 것을 관리하다가 사고를 내는 거죠. 수면을 잘 취하면은 뇌와 신체에 휴식을 준다. 우리 몸에 뇌와 신체에 휴식을 준다. 호르몬 균형과 자율신경을 발휘준다. 기억을 정리하고 정착시킨다. 면역력을 높여서 병을 물리친다. 뇌의 노폐물을 제거한다. 수면 부족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면은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생을 바꾸는 그래서 수면에 관한 이 책을 쓰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인생의 수면을 바꾸는 숙면 기술. 그래서 잠을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는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의 유형이 4가지가 있고, 불면증은 이제 못 자는 고민, 불안 이런 것들이 있고, 부적절한 시간에 잠을 자려고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면증이 생기는 이유가 있다. 불면증이 생긴다는 건 잠을 못 자는, 수면을 못 취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심각하게.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완화해서 우리가 편안한 상태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은 원포인트 어드바이스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졸릴 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 꼭 8시간 자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찍 이불 속에 들어가면 오히려 잠이 덜 온다. 취침 직전에 뜨거운 목욕은 피하세요. 스트레스는 수면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잠자기 전에 식사를 않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잘 자야 잘 산다. 우리 한국분 이종우 선생님께 이제 작가분께서 쓰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잘 자야 잘 산다. 뭐냐면 잘 자야 건강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자, 굿바이 불면증. 이리스 함 엘만이라는 그 작가가 쓴 건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임마누엘 칸트가 하신 말씀은 신은 인간이 짊어질 삶의 고통을 바로 위로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주었다. 한 가지가 희망, 그 다음에 잠, 그리고 웃음, 세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희망과 잠과 웃음. 그러니까 잠은 뭐냐면 굉장히 고통을 없애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없애는데 이와 같이 이제 임마누엘 칸트는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1953년에 클라이먼트라는 사람이 이제 렘 수면에 대해서 발견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알파파가 있고 베타파가 있고 이제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수면을 취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방법이 있어요. 수면을 취하는. 수면 습관이 건강을 좌우한다. 수면 습관을 잘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는 불면증의 가장 큰 스트레스, 자꾸만 이야기하지만 스트레스는 가장 큰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잠을 못 자는 거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불면증을 없애려면 스트레스가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의 질을 높이는 네 가지 포인트.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낮에는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밤에는 잠을 자는 거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 가끔 크게 웃는다. 이게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이죠. 가끔은 이런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기 때문에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분의 이석현 이 분께서 뭐냐면 화학자의 수면법, 화학을 전공하신 분 같아요. 화학자의 숙면법. 모든 사람의 숙면은 중요합니다. 화학자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화학자의 숙면법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화학을 전공하신 분 선생님 같은데, 저도 화학을 전공했지만 존경스럽습니다. 이 숙면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잠을 잘 자는지 많은 연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혜인 수녀님의 시도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나를 키우는 말.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른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에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스트레스를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면을 해소하고 잠을 잘 잘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감사함을 잃지 않는다. 매사 몸과 마음을 움직여서 삶의 방식을 바꾸고 매사 감사함을 잃지 않아야 된다. 감사함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감사하고 살아라. 이거는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뭐냐면은, 스트레스를 처음 주장하신 셀리에 박사도, 육종암이 걸리셨는데도, 망상 육종암이 걸리셨는데도 이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 암을 극복하셨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이 마음가짐은 스트레스를 제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없으면 잠을 잘 잘 수 있기 때문에 불안이나 불면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거. 마음이 평온하다. 이거 자기 암시를 하는 것도 좋다고 그래요. 루즈벨트 대통령께서는 취임 연설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경에도 나오는 창세기 15장 1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니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 이야기에는 우리 내면에는 악한 늑대와 착한 늑대가 살고 있다. 이 중에 우리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게 된다. 악한 늑대한테 먹이를 주면 악이 이기고 착한 늑대한테 먹이를 주면은 착한 선이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먹이를 주고 안 주는 것은 자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조절할 수 있다. 얼마든지 본인이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티베트 수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죠. 그렇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가능한 한 않는 것이 좋다.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순간을 온전히 사는 인간이 되어라.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자, 노자는 천하는 물이 이제 상선 약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이 최고의 부드럽지만 강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는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되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은 코르티솔이 분비돼야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극복 호르몬인데, 스트레스를 낮에 밤에 자는 동안에는 스트레스가 없지만 낮에 활동하는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건강하게 수 있도록 스스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불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많이 도움이 됐어요. 편도체가 문제인데, 편도체가 뭐냐면은 감정을 통발하는데, 편도체가 불안해지고 그러면은 잠이 안 오고 그러니까 편도체를 잘 다스리는 전방, 우리 이제 피질, 대상 피질, 이것이 부정적인 감정을 알아채고 이것을 갖다가 잘 관리를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그렇습니다. 자, 면역력 강화 수면법. 잠을 잘 자면은 면역력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기들은 걱정이 없고 잠을 잘 잡니다. 갓난아기들은 엄청 잠을 자요. 높은 체온과 수면을 잘 취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최대로 끌어올 수 있는 비밀이, 아기들은 면역력이 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것이 좋다. 수면을 할 때는 따뜻하니까 잠자리는 좀 따뜻하게 하는 게 좋다. 추운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을 잘 자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엄마의 약손도 이게 뭐냐면 원조석이 나오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엄마의 약손, 배를 문질러 주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면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인간의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햇빛을 쪼입니다. 햇빛을 쪼일 때 만드는 세로토닌을 분비하니까, 그리고 90%는 장에서 만들어지니까 장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죠. 장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하면은, 우리는 장이 편안하면은 몸도 편안해지게 됩니다. 세로토닌이 많기 때문에, 뇌에도 세로토닌이 충분히 많이 있으면은 편안한 상태가 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로토닌은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암에 걸리지 않는 30가지 습관, 곤도 마코토 의사 선생님이 쓰신 건데, 평균 7시간을 수면을 자는 사람이 평균 7시간 이하인 사람보다 건강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평균 7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면 장수하고, 그렇지 못하면은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면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30가지 습관에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마에스트로 뇌. 이 마에스트로라는 것은 아주 전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의 마에스트로 뇌는 굉장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를 피곤하지 않게 해주는 거. 잠을 잘 자면은 뭐냐면은 피로 물질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머리가 개운해지고 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이제 말씀은 마음, 감정 있는데 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나오고, 행동을 통해서 신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역할. 됐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자.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자. 낙관주의, 유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 부정적인 감정은 수면을 방해하니까 냉소적인 분노, 슬픔과 불안 이런 것은 좀 더 떨쳐버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스탠퍼드에서 이제 수면법, 최고의 수면법. 모든 문제는 이제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야기를 하고 뭐 여러분이 이야기합니다. 수면은 잠자는 시간을 벗어나 인생에 도움을 준다. 윌리엄 C. 디멘트 스탠퍼드에서 수면 연구소를 만드신 분이죠. 교수 윌리엄 C. 디멘트 교수. 그라시안 수면은 침묵을 도망친다. 문제가 있으면 내일 생각하라. 뭐 내일 걱정은 내일 해라 이런 이야기죠. 오늘 지금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그래서 뭐냐면은 그 잠을 자는 게 이제 뭐냐면 너무 추울 때 어떤 건 동면을 하는 동물들도 있죠. 우리는 나폴레옹은 3시간, 에디슨은 4시간 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게 자고도 말끔한 뭐냐면 피로를 해소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디슨, 아인슈타인처럼 10시간을 자야 머리가 막다. 9시간 자면은 머리가 띵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다. 수면 시간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자신의 수면 시간을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나는 몇 시간을 잤을 때 뇌가 맑은 상태인지 스스로 체크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각자 자기 자신의 수면 시간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몸, 뇌 안에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면은, 신경 전달 물질이 또 아데노신 억제작용을 하는데 수면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쌓입니다. 낮에는 그러니까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쌓여서 피곤해지니까 잠이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가능한 한 이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면감과 수면장애, 수면은 그 잠자는 거 규칙적인 운동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핵심적인 조용한 수면, 비렘 수면은 깊은 수면이라 비렘 수면은 처음에 1단계 비틈 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파 수면이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1단계, 2단계보다 3단계, 4단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서파 수면이라고 하는데 서파 수면을 취하는 단계가 가야 되는 거죠. 이 단계를 거쳐야 우리는 잠을 제대로 잤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는 굉장히 많이 잡니다. 그래서 신생아는 대부분이 렘수면 상태고 뇌 성장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5세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낮잠을 안 자고 6세가 되고 사춘기 11시간, 10시간 되고 이제 어른으로 다가가는 거죠. 어른이 되면 수면 시간이 좀 줄어듭니다. 이제 어렸을 때는 아기일 때는 수면 시간이 많은데 이제 그렇게 되고 우리 동물들도 보면 잠자는 시간이 다 달라요. 말 2시간, 젖소 2시간, 말 3시간, 2시간, 4시간, 기린 4시간, 토끼 8시간, 뭐 9시간 뭐 이 동물들마다 잠자는 시간이 다 달라요. 사람들도 잠자는 시간이 약 7시간 정도 되고 아까 이야기한 이제 여기 이거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하고 수면이 얼마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수면은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는 수면은 저축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 약 7시간 정도의 자기의 수면 시간을 지켜서 매일매일 수면을 취해줘서 뇌를 맑게 그리고 뇌 안에 뇌 안에 있는 피로 물질, 베타 아밀로이드라든지 이런 물질을 제거를 해줬을 때 뭐냐면은 치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걸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물질들의 독성 물질이 제거되지 않으면은 치매도 잘 걸리고 그런 각종 뇌 질환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면을 지켜서 수면을 잠자는 동안에 뇌 글림프가 적정적으로 해서 독성 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하고 수면이 얼마나 수면과 건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좋은 수면을 취해서 건강한 삶을 살수록 노력합시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수면과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구호를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